탄핵을 찬성하시는 거는 중국이 속국이 되는 거를 찬성하는 거고, 탄핵에 반대하는 거는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자주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시는 거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빨간색 알약을 먹고 매트릭스 세계에서 이제 깨어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빨간색 알약이 결국에 계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계엄이 아니고 이제 계몽이었다. 예. 비상계몽이었다. 비상계몽. 예.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처음 아닌 트럼프의 문재인 대통령 혹평. 문 대통령의 비판에 응수해서 문 대통령이 미 일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한 데 대한 응수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된 그리고 좋아하게 된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현재 한국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성향의 뉴욕포스트는 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한 데 나왔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이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자신을 한반도 평화 협상의 주도적 협상가로서 부각하려고 했다고 풀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되게 좀 무시했고요. 뻘짓을 많이 해갖고 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며 한국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었다. 좀 편한 자리에서 그 새끼 진짜 너무 끔찍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재인의 A4 용지였다는 겁니다. 그 정상 간에 얘기를 할 때 A4를 갖고 와서 읽으니까. 미팅에 갔는데 미팅 가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가야 되는데 A4 용지를 꺼내갖고 그걸 읽고 있으니까. 대통령 청원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남북 간에 좋은 합의를 이루었고 또 북한을 기획하에 대해서도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here, ladies and gentlemen. It's great to see you all. 아니 이렇게 나라 망신이었다니까 진짜. 아니 포인트를 이거는. 이렇게 잘 잡으시나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국회에서 이제 연설하는 거 한번 보시죠. That's true for each party. It is a relief that you are evenly praised across the aisle. I also love Captain and Maverick and the Mission Impossible. The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연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지. 미국 사람들 특히 유머 이런 거 진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래서 미국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극혐, 극악이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나라가 진짜 미친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도 그렇고 지식인도 그렇고 다 같이 에브리바디 미친 거예요. 미치니까 트럼프 같이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의 그 위대한 훌륭함이 안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위대한 훌륭함이 안 보인다고. 지들이 부끄러운 처참한 지적 수준이니까요. 그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가 49수 윤의 영어 연설가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생 문의 A4 용지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연설 기립박수만 26번이었다. 사법고시 한 번에 합격하면 뭐하냐. 부재인가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A4 용지를 보고 읽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정상회담은 그냥 말 그대로 회담이니까 대화하듯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A4 용지를 보고 대본 읽듯이 읽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 진정성이 느껴지겠냐고. 누가 그런 사람하고 정상회담 하고 싶겠습니까? 정상 간의 짧은 모두 발언까지 외우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표현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다는 점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사법고시야 그렇게 차석할 정도면 그 정도는 외워서 가야 되지 않냐. 그게 성의 있는 태도 아니야 하는 얘기잖아요. 맞잖아. 그 짧은 인사말을 못 외워갖고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지. 한국말이잖아. 한국말. 그 한국말을 못해갖고 A4 용지를 보고 쳐읽고 있냐고. 반박할 여지가 없는데. 예. 사람 눈을 보고 얘기해야지 밑에 보고 얘기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딨냐고. 대통령실이나 돼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은 영어로 44분 동안 진행됐는데 중간중간에 자기가 미의회에서는 아이돌 그룹 BTS보다 먼저 왔다. 조크 3번 했잖아요. 네. 조크도 빵빵 터트리잖아. 그죠? 영어로 하셔도 이렇게 길게 하시네요. 예. 윤 대통령 연설에 우원석과 네. 방청석에서 박수가 56번, 이중 기립박수는 26번 나왔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도가 안 되고 계속해서 방송 나온 거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MBC에서 그지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한미동맹 행사를 하는데 MBC는 그거 갖고 바이든이냐 날리면 이거 갖고 물고 늘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국익을 해치는 진짜 저질스럽고 종북스럽고 친중공스러운 방송이냐 이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중국에 대해서는 저자세였다는 거죠. 똥꼬 빨았어요 진짜 문재인은. 왜 이렇게까지 저자세였던 거죠? 중국 속국이 되려고 작정했다니까요. 진짜 문재인이는. 그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정부 당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을 조사해온 감사원이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미군의 군사기밀이잖아요. 네. 그걸 중국에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는 간첩이에요. 간첩. 간첩짓 한 거라고 이게.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체제감사원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하고를 다 탄핵해버린 거죠. 민주당이.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 이게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중국의 속국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얘기를 예.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간첩질을 하셨다는 게 이제 정황상 드러났고 여적죄를 저지른 거죠. 결론 난 거를 이제 검찰에 넘겨갖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하기 일부 직전에 이렇게 다 직무정지를 민주당에서 시킨 거죠. 이걸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탄핵을 괜히 하는 게 아니네요. 예. 민주당이 사실 예. 급하니까. 예. 감사원장 탄핵했고 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했고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 소추해서 다 통과된 거죠. 이 비상계엄 다음에 곧바로. 그러니까 이 이제 사드 문제 관련돼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다 탄핵을 해버린 거죠.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직무정지한 게 12월 5일이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이분들이 사드 관련돼서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그런 것들을 다 수사할 라인인데 그 라인들을 다 쳐버린 거죠. 민주당이. 이 요건이 전혀 안 되는 걸 탄핵한 거예요. 이 탄핵 자체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거라고 이게. 그리고 저 어제 한덕수 이게 내란이에요. 이게 내란이고 이게 민주당이 내란한 거라고 이거. 윤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하기 전에 일단 가처분을 먼저 해서 대통령 직위를 포기한 상태에서 대통령인 상태에서 본 심판하면 되잖아요. 탄핵이 되든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 자리를 계속 유지하든 그렇게 해달라 하는 게 이제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대통령이 내려고 하고 있고요.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월 17일 날 이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이미 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2월 9일 날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인용이 되면은 직무가 복귀가 돼요. 이게 좀 빠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불만이 계속 탄핵하고 하는 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임명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없어 임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대통령을 이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을 통해 갖고 직무를 복귀시키는 거예요. 직무 복귀되면은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 3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구인체제에서 심판하면 되니까. 그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헌법적인 방법으로 헌법재판관 구인을 구성할 수 있는 이게 마지막 남은 방법이라고요. 뭐 대통령이든 국무위원이든 자리를 비우면 비울수록 그 국가에 대해서 크게 손해잖아요. 본안 판결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갖고 나중에 이제 판결 나면 그때 가면 되잖아요. 조국도 3심 해갖고 지금 이제 감옥 가 있는데 감옥 가기 전에 국회의원으로 계속 활동하다가 마지막에 최종 판결 받아갖고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감옥 간 거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되죠. 가처분해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재판 받으면 되죠. 이 재판은 똑같은 거니까. 9명이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보시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2명입니다. 지금 총 9명 중에 6명인데 문형배, 이미선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요. 네. 그 다음에 김형두, 정정미가 김영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보통 이 두 사람은 진보라고 보고 이 두 사람은 중도라고 보고요. 정영식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분이고 김복형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 2명 확실히 우리 편이에요.
여기서 3명이 더 얹어와갖고 3명이 얹으면 이제 뭐 민주당 둘, 국민의힘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얘들이 6명이 되고 확실한 우리 쪽이 이제 3명이 되는데 4월 18일까지만 끌면 이 2명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1명, 2명, 3명, 그 다음에 4명, 5명이 대통령이 다 임명하고 대통령 편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9명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서도 대통령이 탄핵이 충분히 기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대통령께서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차원으로 나오는 거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개헌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개헌 얘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명은 제끼고 가자는 얘기예요.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탄핵 절차는 중단이 될 거고요.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633에서 11월 15일 날 1심 받았고 2월 15일 날이 이제 2심 3개월 선거법 2심 그다음에 5월 15일이 최종 이제 대법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재명은 대통령 탄핵 절차를 막 밀어붙여 가지고 대통령이 내려오고 선거가 시작되면은 감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후보인 나를 니들이 유죄를 낼 수 있겠어.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4월 18일만 이제 대통령이 넘기면 시간은 대통령한테 되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급한 거는 사실 이재명만 급하고 이재명 말고 오세훈이나 뭐 그다음에 홍준표나 뭐 이런 뭐 다양한 이제 대권 꿈이 있는 사람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말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이재명만 제끼면 나한테도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한대로 묶을 수 있는 이제 공통 분모 같은 게 바로 개헌이라는 거죠. 새미래 민주당이라고 이낙연 당인데 이낙연 당의 전병헌이 지금 개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개헌파 중진 의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윤호중이라든지 조정식이라든지 우원식 같은 선수가 되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헌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기가 좀 팔랑팔랑하시다. 그래 우리 다 모여갖고 이재명은 밥 먹고 우리가 마인드들끼리 모여갖고 대통령 따먹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우원식 대만론 다리 풀리는 이재명 웃고 있는 문재인 해서 이제 문재인이 그 뒤에 다 있다는 거죠. 문재인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바라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직무정지 가처분 임명, 헌재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게 되면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9명 체제를 만들 수가 있고 또 개헌 논의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헌은 반드시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20일간 공고하고 그다음에 국회에게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원수의 자격이 있는 대통령 말고는 아무도 못해요. 네. 권한대행 이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개헌 얘기를 막 꺼내갖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게 인용돼서 돌아와서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